야, 히사시부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주 만에 스튜디오에서 다시 찾아뵙는 스튜디오 복귀. 히사시부리입니다. 스튜디오가 좋네요. 네, 아늑합니다. 날도 더워졌는데 에어컨 바람 쐬면서 녹화하니까 좋네요. 살짝 전 추운데 에어컨 틀어서. 근데 야외에서 녹화하는 매력도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스튜디오에서 처음 시작했으니까 괜찮았던 스튜디오가 거. 왠지 우리 집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야외도 좋지만 역시 편하게 그러니까. 같이 할 수 네. 있는 게 있죠. 이게 정상 같아. 장비도 좋고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건 이런 자막이나 이런 액세서리를 영상 액세서리를 여기에 맞춰놨는데 2주 동안 야외 촬영하느라고 그거 새로 다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왔으니까 저희가 홈으로 돌아온 히사시부리 아쉬웠던 지난주 그렇죠.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 네, 리뷰 시간입니다. 일단 우선 아쉽습니다. 저희가 끊겼죠. 위닝 시리즈가 9연속에서 마무리됐죠. 네. 10연속 달성 실패했습니다. 자, 3승 3패했고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가 단톡에서 되게 헛된 꿈을 꿨더라고. 그렇죠. 금요일 날 일어나자마자 나 되게 깜짝 놀라면서 야 이번에 수입하면은 연속 이닝 끊기는 거 아니냐? 기록이 원래 기록이 11연속이었나? 네, 11연속. 삼성. 삼성에서 삼성이 했었죠. 예전에 왕조 시절 네, 때였죠. 맞습니다. 두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했네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마어마했으니까. 하필 KT야. 그러니까 왜 하필 KT일까? 네, 알칸타라가 잘 던지긴 하더라고요.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히 수입한 일단 다음에 뭐 무너지는 것보다요. 알칸타라는 질 줄 알았지만 뭐 금요일 날 경기가 사실 네, 사실 근데 금요일은 그런 게 좀 아쉽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기록을 깨고 마무리되면 모르겠는데. 한현이. 자, 그러면 우리가 투수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선발부터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 선발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위기의 선발이 아니었나 싶어요. 시리즈 들어서. 양극화라는 네. 단어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이번 주는. 용병들은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국내 선발들이 조금씩 부진하기 시작하죠. 용병의 이승호까지는 괜찮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승호도 완봉을 잘해주긴 했지만 좀 2경기 못했고 일단 최원태는 일단 내려갔고 2경기 연속 부진해서 내려갔고 또 내려가기 직전 경기가 또 아쉬웠었다 보니까 추진해서 내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쉬라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쉬려고 쉬는 내는 차원. 거죠. 쉰 김에 부진한 거죠. 앞으로도 힘이 부진한 거야? 쉬라고 하는 김에 부진한 그- 거죠. 네, 그럴 수 감독 있죠. 계획 중에 앞으로도 이렇게 최원태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내리겠다라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풀시즌을 끝까지 다 항상 책임져주지 못했던 선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최원태 얘기를 먼저 말 나온 김에 해보죠.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이렇게 조절을 해주잖아요. 저는 사실 김광현을 그렇게 조절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꽤 그렇죠. 오랫동안 네. 해주고 네. 있잖아요. 근데 김광현은 사실 젊었을 때 충분히 던진 선수였고 네. 근데 최원태는 이제 기껏 풀타임으로 3년 차인 선수인데 근데 감독 생각은 또 그런 것도 있죠. 가을 야구 때 최원태를 못 쓰느니 그렇죠. 중간에 관리를 이미 좀 해놓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래서 생각을 할 수도 앞으로 있죠.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서 쓸 건가? 네. 관리하면서 쓴다고는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쓰겠죠. 팀의 순위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관리를 해주는 것도 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뭐 최원태 선수가 당연히 아프면 안 되는데 네네. 뭔가 이렇게 관리받으면서 풀타임을 뛴다는 게 쭉 커리어로 봤을 때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원숙기에 들어서면 또 달라지겠죠. 그랬으면 그쵸. 좋겠는데 김광현 선수는 이해해요. 8년 9년 FA 될 때까지 주구장창 던져줬잖아요. 근데 수술도 사실 김광현도 중간에 한 2년 정도는 풀타임을 제대로 못 뛰어준 시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선발 얘기긴 한데 조상우가 어쨌든 관리 아닌 관리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해서 좀 잘 된 경우가 케이스? 있으니까. 걔는 케이스긴 하죠. 강제 관리도 받았죠. 그렇죠. 1년을 네. 관리를 했어요. 네네네. 본인이 뭐 관리를 받게 했으니까. 스스로. 예. 자, 그다음 말 나온 김에 또 이승호 네. 완봉 얘기했어요. 팀 최연소 히어로즈 창단 이후 8년 만인가 9년 그렇죠. 만에. 네. 8년이죠. 네. 이승호 선수가 완봉을 했습니다. 일단 근데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박수 한번 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전 금민철 아니 이전 그 8년 전 히어로즈로 완봉한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완봉한 선수? 저희가 그 8년 만에 히어로즈 팀으로 두 번째 완봉이잖아요. 팀. 네. 원삼이었나? 네. 장원삼 맞지? 그날 상대방 그러네. 투수가 장원삼이었어요. 문득 그냥 원삼인 것 같더라고. 2008년 우리 히어로즈였나? 우리 담배시죠. 네, 그때 했더라고 장원삼. 창단 첫 해죠 그때가. 욕하는 새끼.
아, 그 근데 욕 진짜 찰지더라고요. 완전 찰지게. 그 나 솔직히 그 맞추는 장면 내가 못 봤는데 임병우 때요. 안 피했어. 사실 피하진 공은 않았어요. 공은 피하진 확실히 않았는데. 조는 벗어나 있는 옛날 상태였고요. 때 그 뭐야 패션 감각 엉망일 때부터 알아봤어. 자 일단 이승호 선수 완봉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잘 보셨겠지만 일단 뭐 물론 투수가 되게 네.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날 어떤 라인업이 되게 완벽했다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정답이요. 그게 뭐 공격적인 라인업이 아니라 수비 라인업이 아 그래 이랬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수비 때문에 이승호 선수가 흔들릴 일이 없었죠 그날은. 아니 흔들릴 뻔한 걸 이렇게 야수들이 다 잡아줬잖아요. 외야에서도 호수비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외야 호수빈 있었고 내야는 이게 호수비라고 해줘야 되나? 내야도? 정상적인 수비를 해줬다. 근데 일반적인 수비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멘탈이 날아갈 그런 그렇죠. 수비들은 없었던 거죠. 거기에 그날은. 또 이지영 포수도 한몫했어요, 굉장한 몫을 했죠. 수비들 야수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시원시원하게 던졌고 마지막 9회까지도 물론 뭐 주자 좀 나가 있고 했지만 네. 그래도 특별하게 크게 큰 위험 없이 네, 9회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도 네. 예, 마무리하게 잘했죠. 실제로 이제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삼진이 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네. 정말 잘 야수들을 잘 맞춰잡았고. 활용했다. 어차피 뭐 안우진처럼 구속 좋아가지고 삼진 잡는 투수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날이 또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현진도 메이저리그에서 완봉을 한 날이었고 윤성원도 그치, 세 명. 완봉을 했어요. 세 명이 이성호도. 완봉을 하는 바람에 묻혔지. 네. 근데 근데 한 명이 아쉽게 못했죠. 그리고 너무 아쉬웠었던 거는 그날 네이버의 기사에서는 이승우에 관련된 기사가 대문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난 야구 친구를 좋아해요. 그럼요, 거기는 저도. 우리 또 이승호 MVP 주시더라고. MVP를 이승우로 주셨죠. 물론 그날 한동민 뭐 7타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영세업자 중소기업 야구단의 뭐 이게 피해죠. 뭐. 결국은 진짜 기사가 없었던 건 좀 그랬어. 우리 이런 소규모 야구단에도 아니 억울하면 인기 있던가. 할 말이 없어. 그 인기 형님이 만들어 주세요. 인기도 없던 것들이. 아니면 뭐 인기 없는 상태로 뭐 노이트나 아니 뭐 퍼펙트 게임 하면 그래도 내주겠지 그런 거를. 아니 그러면- 나는 어차피 야구가 사실 2011년도 12년도부터 그 20대 중후반에 직장인들 여자 팬들이 수급 유입됐다고 하잖아요. 유입됐다고 하죠. 근데 히어로즈 팬이 왜 없을까요? 히어로즈도 젊은 여성분들 그때부터 많아요. 박병호 들어오면서 많아졌는데 아니 다른 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뭐- 이게 서울이라는 지역이 나눠져서 그런 건가? 여러 근데 가지 그거는 구단의 팬 관리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지 선수단이나 팬들의 잘못은 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어버이날 시리즈가 이제 이승우가 완봉을 한 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 경기가. 그날은 어쨌든 저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봤는데 민웅기 해설위원이 되게 뼈 때리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프론트에서 과연 팬들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고척돔이라는 굉장히 큰 특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서울팀이고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대에 뽑힐 만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그러니까 있는 팀인데 잘못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위치 문제다 뭐 이런 노, 얘기를 하는데 노. 그러면 아이돌 콘서트가 매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력이 없어서 팀이 안 모이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구단 문제도 있겠죠. 근데 선수 개개인 개별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스타성 있는 젊은 그렇죠. 선수들도 많고 우린 또 팬 서비스도 네. 좋은 편이에요. 부동의 4번 타자 있고 뭐 되게 스타성 있는 선수들 많거든요. 뭐 이런 얘기니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슬램덩크의 북상 같은 팀이에요 사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제가 처음에 히어로즈를 봤을 때 그냥 팬이 없는 건 당연했어요. 후발 주제였으니까. 그쵸. 그때만 해도 창단한 지 1년 제가 2009년 10년 그때부터 봤으니까. 그 이후에 점점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실력 뭐 성적도 쑥쑥 좋아지고 한국 시리즈도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팬은 제자리야.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팬층들은 노나 먹은 상태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팀에서 넘어오거나 그러지 아니면 팀 세탁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새로운 팬이 생겨야 되는데 새로운 팬이라면 결국은 야구를 안 보다가 갑자기 히어로즈의 야구를 보는 근데 사람들. 사실 또 그런 부분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도 사실 노화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쵸. 게 어떤 어린이 팬들보다는 사실은 그냥 3, 40대 훨씬 팬들이 훨씬 많죠. 많으니까. 근데 그런 팬들 중에서도 특히 40대,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는 현대 히어로즈, 유니콘스. 네, 현대 유니콘스 받아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KBO의 뭐 문제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결국은 현대 유니콘스가 인천에서 수원으로 가면서 수원도 잠깐 있다 갈 거라고 이미 공표를 다 해버렸고 딱 1년 있었죠. 수원은 2년 있었죠. 2년인가? 2년 있었죠. 그때 저 한번 갔다가 예전에 아이스크림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콘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네, 그때. 공짜로 먹었던 기억이 도시락도 주고. 우리 구단 걱정 이렇게 길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러다 다시 보니 돌아가 뭐, 돌아가서 팀 컬러가 있었다. 일단 이런 거죠, 선발을 마무리 딱 짓고 싶어요. 다음 주에 우리 한 명 비잖아요. 네. 네, 최원태 자리. 뭐. 네. 최원태 자리는 아니, 최원태 자리는 김동준이라고 주말에 쳐도 또 그럼 다 비네요? 그럼 딱 맞네요. 네, 딱 맞지는 않죠. 최원태가 주말 시리즈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할 수 날짜상으로는 있나? 토요일에 그렇죠. 복귀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요시키 요키시, 이승호부터 요키시 시작. 브리검 그러니까 브리검 이승호 안우진 김동준 저 이렇게 맥피디님 가네요. 자꾸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나는 자꾸 요시키라 그래. 지난 방송 때도 한번 보세요. 제가 요시키라 그러는데 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앉아 있고 그만해요.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랬어. 흠마영, 잘랐겠지. 맥흠마영보단 이상하잖아. 나 그냥 요키시라고 했죠. 나 엑스제팬 팬이라 그래. 그래 요키시. 알겠습니다. 요키시 맞아. 자, 뭐 선발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일단 불펜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아이고, 풀펜으로 넘어가시죠. 아, 지금 안우진 얘기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안, 거야. 안, 안우진? 안 하고 싶어서 넘기는 거야. 안우진 뭐 해도 예. 돼. 아니 근데 실점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뭐 3, 사실- 4실점을 기본적으로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읽히기가 힘든 투수잖아요. 직구 위주기 때문에. 아, 난 1회만 좀 관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닝은 많이 먹어주는데 지금 한 꽤 됐죠. 3실점, 4실점 이렇게 계속 주고 있는 거. 뭐 잘하고 있습니다. 자 불펜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한현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현이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네. 문제가 많죠. 이게 필승조야. 이번 주에 3경기 나와가지고 1승 1홀드 1패 했는데 1패가 너무 컸어요. 네, 좀 컸죠. 아, 1패 말고 홀드도 사실 좀. 한현이랑 2실점의 홀드죠. 김상수를 묶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한현이가 지금 혼자 너무 외로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이복은, 김상수, 뭐 조상우 이렇게 딱 필승조 3명이 있었는데 네. 지금 다 빠졌죠. 아니, 김상수는 있지만 솔직히 뭐 이복은만 빠진 네, 상황이긴 없는 합니다. 만 못하고 이복은도 빠졌고 해서 혼자서 그러니까 박빙의 상황에 나오고 뭐 이기고 있을 때 나오고 한 점 차로 우리가 만약에 추격을 했을 때도 나오고 막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믿을 만한 거는 감독 입장에서 한현희밖에 없어서.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현희가 홀드왕을 계속 주워먹던 시절에는 이거보다 더하게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더 많은 상황에 더 투입이 많이 됐었고 뭐 한현이가 사실. 그렇게 막 혹사 지금 받고 네. 있다고 생각은 안 그러니까 들거든요. 외롭다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해요. 사실은 정말 많은 불펜 투수들이 있어요. 우리 팀에도. 그리고 사이드로는 한현희 선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조덕기 네. 선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본인의 훨씬 더 쓸모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는 신인이 아니잖아요. 한현희는. 그렇죠. 그렇다고 베테랑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결국은 팀 내 상황 때문에 베테랑, 중견 베테랑처럼 포지션이 돼 있는데 사실은 힘을 내줘야 되는 선수예요. 진짜로. 다른 것보다 구속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재구가 그렇게 나빠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맞아 나간 건 근데 제구가 안 일단 너무 좋았어. 근데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 결국은 성격 문제. 특히 위기의 순간에 득점권에서 많이 주더라고. 승계주자 받은 거를 대부분 주면서 끝나는 경우가 네, 많아가지고. 보통은 분식회계가 많죠. 한현희 아, 저는 선수가. 득점권에서 맞는 것보다 처음 그러니까 아웃카운트 없는 상황에서 주자를 너무 쉽게 내보내가지고 어. 일단은 스타트를 볼로 시작을 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현희 선수가 이상하게 볼 배합 첫 타자한테는 볼을 좀 많이 던지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요새.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냥 보면서 생각 없이 던지다가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생각이 그런 게 자꾸 들 많은 것 정도였어요. 그거야 같아요. 있지 네. 사실. 사실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뻔한 순서, 공의 순서가 그치. 사실은 좀 큰 화를 부르는 케이스가 김상수랑 한현희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되게 그냥 TV를 보면서나 아니면 야구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요때쯤엔 직구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거의 맞지. 어김없이 직구인데 그게 제구가 잘 된 직구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제구가 되지 않은 직구들은 되게 좋은 먹잇감이 됐고 네. 항상 맞았고 그러니까 보통 딱 치기 좋은 높이에 공이 가다 보니까 로케이션도. 투피치죠 지금 한현이는 거의. 직구 슬라이더 끝이죠. 직구 뭐. 슬라이더 둘 투피치죠. 그리고 사실 뭐 완급 조절까지는 안 받더라도 높이 조절은 조금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높은 공의 유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사이드암 높은 거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현이가 사실은 그렇게 던지는 맞아요. 본 적이 없어. 한현희 그러니까 선수 같은 유도 자체를 그러니까 왜 TV 화면 보면 중계를 보면은 그 포수가 사인 내는 걸 보면 알잖아요. 밑에가 무조건 아래야. 밑가 무조건 아래고 그리고 뭐 빼는 밑 음. 뭐 이런 거를 계속 사인을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왜 그 좌우 위를 왜 그러니까 활용을 안 지금 할까? 보면 이런 생각을 아예 하죠. SK의 박종훈 투수 같은 완벽한 언더핸드 같은 경우는 낮은 볼이 좋아요. 옛날에 정대현 선수 같은 스타일. 아니 근- 깔리면은 땅볼이니까. 근데 한현희 선수는 깔리면 무조건 완전 볼이에요. 존안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로 하이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결국은 공을 사이드에서 띄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뜬공도 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속은 좋은 선수잖아요. 그거는 그치. 맞는 건데 맞죠.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 구속도 안 떨어졌고 제구가 그렇다고 아예 나쁜 것도 아니고 볼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가끔 하지 투수로서 하는데 희한하게 맞더라고. 그리고 슬라이더가 좀 밋밋하게 밀려 들어가는 케이스들도 많았었고 사실 너무 정직해서 예전에 신재영이 제구가 너무 네. 정직해가지고 많이 맞은 적 있잖아요. 그냥 걔는 많이 맞은 거. 조금 불안합니다 사실. 네. 자 그럼 다음 저희가 이제 조상훈 선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첫불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너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속 편해요. 아니 네. 속도 편한데 사실 그래. 과연 그게 조상우의 불론이었느냐? 그럼 김혜성의 조상- 불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혜성이죠. 예, 예. 어쨌든 간에 0.00 깨졌고 그다음에 첫 불론도 했지만 그날 조상우 선수를 보고 정말 많은 애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실책한 야수한테 다가가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되게 기분 좋았던 화면은 그거였어요. 사실. 김혜성한테 가가지고 아니 그 물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지영이 딱 올라오면서 이렇게 쫄지 마. 같은 어, LG전에 맞아. 딱 나와가지고 이정이 저도 이 장면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 되게 경기에 좀 마음에 흔들릴만한데 음. 아무렇지 않아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바로 세이브 추가. 딱 보수가 이렇게 그 쫄지 마. 당당함. 안 좋으니까 되잖아. 이런 말을 그 해주는 당당함. 그래서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사랑의 배터리 이제 비추합니다. 저는 사랑의 배터리 비추하고요. 이지영이랑 조상우 붙으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언젠가는 해야 할 그럼요. 일이 없고 아니 하지만 이 아니. 상태로 간다면 한 시즌 보내면서 불러넣는 그렇죠. 투수가 말이 어딨어요? 안 돼. 전 아니야. 세계에 그런 건 없죠. 야, 세 번은 하다못해 해야지. 구원왕을 했던 손승락도 불론을 4개나 했어요. 이제 손승락은 셋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5개 이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네. 지금 오승환도 5불론 했었어. 국내에서 구원왕 할 때. 네. 자 그다음 뭐 불펜 또 누구 하실 얘기 있어요? 사실 윤영삼이랑 이영준 얘기를 조금 해야 그쵸.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어떤 불펜들이 커가는 과정은 사실은 그러니까 베테랑 불펜들이 자리를 완전히 잡았을 때 그렇죠. 다시 커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이보건 선수는 뭐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김상수, 한인희 선수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자주 불러 올리는 게 윤영삼이랑 이영준이죠. 이영준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선수가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커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물론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뭐 리스크가 있는 기회니까. 내가 이걸 이 기회를 잡고 씹어먹고 올라가겠다가 되면 되는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우리 팀 투수 중에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현이 근데 말고는 없으니까. 사실 왜 멘탈적인 피로도라는 거는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누구나 어쨌든 알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윤영삼이나 이영준 선수에게 그 멘탈적인 피로도가 점점 좀 가중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걱정이 좀 돼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해프게 쓰이죠. 네네. 네. 사실 이영준 카드는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야 되는 카드거든요. 사실 자완이니까. 네, 자완에다가 자원의 지금 구속도 빠르고. 구속이 147, 8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130짜리 직구 던지는 오주원이랑은 다른 카드란 말이에요. 오주원 잘하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오지원 쓱 끼고 오주원은 그러니까 오주원 잘하는데 저번 주 불펜 중에 오주원 밑도 없었으면 끝도 어쩔 없이. 뻔했어요. 맞아 오주원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완 불펜 셋밖에 없어요. 네네. 그 중에 직구 빠른 거 이영준 하나고. 야, 근데 어디 다른 팀 9개 구단을 봐도 자완 우리만큼 해준 선수는 없더라고요. 없어. 현재까지는. 불펜에서. 우리는 선발 자완도 잘해주잖아. 선발 자완 있어? KT 때 선발 자완 이승호 한 명밖에. 요키시 야 유키 좋아하네. 그 KT전 때 김성민이 마지막에 냈잖아요. 나 되게 불안했거든 사실. 김성민은 롤이 뭐예요? 필승조예요? 없어요. 일단 필승조가 안 맞춰졌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안 맞춰지는 아니, 거죠. 우리 팀 지금 현재 불펜에 조상호 말고 정확한 롤 갖고 있는 투수 누가 있어요? 일단 없네. 한현이는 필승조긴 한데 네, 조상호 좀- 있네요. 네 조상호 말고 없어요 지금. 자, 오주원 필승조 아니었어요? 오주원도 아닌 것 같아. 오주원 아니, 필승조 올라오는 아닌 거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감을 못 잡겠어 누가 올라와야 될지. 결국은 어린 투수들한테 뭔가 방향을 좀 지시를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이번 네. 시리즈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 KT 시리즈 마지막에 나왔던 박주성이 뭔가 그래도 혼자 조금 나오나 했는데 별로더라고요. 어김없이 어김없이. 실수자. 그러니까 결국은
박주성도 어느 정도 좀 편하게 던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 걔 마음에는 그랬을까? 걔 완전 애잖아요. 이제 불펜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자, 그럼 더 말해야 불펜- 답답하고. 네. 그렇지. 자, 불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타자 얘기로 가겠습니다. 타자 얘기 한번 해보죠. 먼저 그냥 이 선수 얘기하고 싶어요. 장영석. 네. 네. 1안타 쳤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맞던 거 맞지 지금. 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시적인 하락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불안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이제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려갈까? 작년보다 조금 더 그냥 길게 좀 잘한 걸까? 잘했던 2018년도 것일까? 장영석 돌아왔구나. 네. 2할 7푼까지 떨어졌고 현재 타점도 1위였는데 3위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반짝인가요? 야, 6경기 1안타는 참 대단하네요. 네. 보통 적게서도 20타석은 쓰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TV로도 보죠. 직관도 하고 네, TV도 네, 같이 네. 보죠. 어쨌든 장영석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볼넷으로 골라 나가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근데 이번 시리즈는 이번에는- 없었지. 이번에는 좀 너무 자기가 좀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컨택이 없어졌다는 뜻이. 컨택도 없어졌고 이게 바깥쪽 떨어지는 볼에 옛날 작년에 초이스가 자꾸 보여요 장영석한테 지금. 지금 약점이 두 사람이 얘기한 거를 제가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네, 두 네. 가지예요. 네, 첫 네, 번째 네. 떨어지는 공에 무조건 헛스윙. 네, 두 네. 번째 선구안이 많이 약해졌어요. 네. 결국은 초반에는 볼넷으로도 많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쵸. 많이 참는 게 보였어요. 삼진당한 게 무서워서 참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현재로 봐서는 일단 본인이 많이 치고 욕심이 나나 봐요. 그럼 네. 맥피디는 개선안이 있어요? 개선안이 장영석. 개선하는 그 두 가지를 개선해야 네, 되죠. 저한테는 근데 개선안이 중요한 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그냥 솔루션을 주고 싶은 건 겁내지 마라. 아. 그러니까 다시 나 어떡하지? 나 다시 저 벤치로 떨어지는 건가? 원래 나란 놈의 실력이 또 다시 한계를 보이고 떨어지는 건가? 원래 성격 자체가 그렇게 대담한 성격은 아니죠. 임창정이 부릅니다. 나란 놈이. 그러니까 미쳤나봐. 지금도 임창용이라고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영석 선수가 지금 앞순번 타선에 박병호 선수가 있어요. 결국은 예. 앞에서 보잖아요. 근데 박병호 선수의 타격을 보면 사실은 참아야 되는 공 밀어가지고 홈런도 만들고 아, 어떻게든 그렇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타자가 너무 강한 타자다. 그러니까 이제 박병호 타자를 너무 롤모델처럼 맞춰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것 대기 같았어. 타석에서 보면 그 대기 타석에는 그 장영석이 박병호랑 맞아. 똑같은 스윙을 연습을 네.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박병호가 박병호겠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볼도 쳐서 안타를 만들고 홈런들을 만들고 어쨌든 우리 4번이야. 걘 괴물이지. 그런데 어쨌든 장영 선수는 장영석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사실 이런 얘기하기 되게 싫은데 잘 치는 이성열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잘 치는 이성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장영석이 제일 롤모델로 생각해야 될 건 유한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열 양 박헌도가 약간 짬뽕 됐는데 조금 잘 보고 잘 치는 게 장영석이라고 생각을 했어. 헌또 나죠. 걔 요즘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래. 근데 사실 장영 선수가 저도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유한주 선수를 봐야 되는 게 결국은 어떻게든 네, 본인이 칠 수 있는 정확한 존이죠. 타격 존을 만들어 놓고 그 공만 쳐서라도 안타를 많이 치는 게 그 선수한테 지금 필요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드만 좀 고칠 수 있으면 강정호 정도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강정호 정도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강정호 정도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 초창기 때? 아니 잘하고 있을 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잘하고 불과 있을 몇 때 주 전에? 그 장영석 선수한테 뭐 들은 말은 불과 몇 주 없어요? 전에? 무슨 말을 큰일 듣겠어요. 날 소리 하네 얘가. 카톡 보내봐. 그래도 장영석 선수가 이렇게 좀 얘기해 나한테 주면 연락처 없어. 왜 그래? 아 그래요? 그래. 자,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많이 하락세라는 거 네. 이제 분발해야 아, 돼요. 올라와 줘야 됩니다. 네. 사실. 파이팅. 분발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저는 이 얘기 해도 되나? 아니, 편하게. 저는 지금 블랙홀 포지션이 생겼어요. 벌써? 이루수죠. 네. 서건창은 그나마 뭐 수비가 원래 그렇다 쳐도 김혜성까지 수비가 그렇게 돼버리면 김혜성은 편한 수비는 편하게 하는데 어려운 수비를 잘 잡고 나서 그 다음 지금 동작에서 유격수 그러니까. 옮기고 나서도 지금 실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송구 문제가 네. 제일 네, 크죠. 네. 저는 김혜성 선수가 송구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옆으로 뿌리거든요. 결국은 옆으로 뿌리면 분명히 송구가 뜰 확률이 높아요. 어긋나는 것도 많더라고 사이드로. 근데 차라리
김하성 선수가 센 송구할 때는 완전한 오버로 던지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까지는 보내주는 게 그 송구를 던지는 야수의 역할이잖아요. 그거를 지키려면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경기 시작 전에 김혜선 선수를 보면 항상 그 허리 쪽 스트레이칭을 많이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좀 유연성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네네. 송성문 선수하고 더불어 올해는 진짜 쫄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굴 애가 더 얼굴이 붉어지러졌어. 얼어 있어. 완전히 얼어 있어요. 방송으로 보면 진짜. 그러니까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나 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중요한 없을 거는 거예요. 또 김혜성은 또 그렇다 치자. 근데 서건창은 이제 더 하거든요 지금. 걘 수비 그만해야 돼 네. 진짜로. 그 지금 뭐 외야랑 이렇게 막 엇갈려가지고 놓친 것도 벌써 몇 개면 제가 이 기회 통해서 제 사과 말씀 한 번만 드려도 돼요? 뭐야? 혹시 저기 수원구장에서 제 옆에 있었던 어린이 팬분 죄송합니다. 아, 욕 많이 하셨구나. 전 죄송합니다. 참지 못했군요. 아니 그 뜬공에 서건창이 따라가길래 빠져. 근데 결국에 따라가서 제가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했는데 욕보단 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 어린이가 그랬다고 해요. 서건창 선수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돔에서는 센즈랑 서건창의 맞절 수비가 한 번 있었고 아, 네, 그렇죠. 이게 서건창이랑 임병욱이랑 또 있었고 임병욱 서건창의 맞절 수비도 있었고 서로 맞절. 이게 이루는 큰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블랙홀이에요. 김지수가 1루로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똑같은 느낌. 김지수가 서건창만큼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김지수의 타율이 그거밖에 안 될까? 아 물론 기회를 많이 예.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받으면 타율은 올라가겠죠. 아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장영석은 왜? 장영석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네. 해준 게 있잖아. 그래도 어쨌든 그동안. 뭐 모르겠습니다. 이루수가 지금 3명이 돌아가면서 어쨌든 네. 하고 있는데 아주 구멍이에요. 큰일이네. 진짜 큰일입니다. 네. 어쨌든 제 자리를 잡아줘야 될 거는 김혜성 선수입니다. 네. 결국에 그 선수가 미래고 그 선수가 자리를 잡아줘야 앞으로 우리가 그쵸. 당장 이번 시즌에는 앞으로도 앞으로. 이루수 고민을 안 하게 되겠죠. 결국은 히어로즈의 앞으로의 계속된 주전 이루수를 봐야 될 선수는 결국은 김혜성 선수인 거예요. 작년에 올해를 기대했던 뭐 송성문, 김혜성 김혜성. 이런 선수들이 다 그쵸. 부진하니까 자 근데 송성문 선수는 지금은 포지션이 정확하게 뭔가요? 지금 네, 3루하고 그냥 백업이죠. 네. 이 정도면은 내야 백업. 장영석이 1루 갔을 때 3루 아니면 2루에 뭔가 이렇게 좀 대타 그쵸. 썼을 때 2루 이렇게 쓰고 근데 있죠. 송성문의 3루 수비가 괜찮나요? 올 시즌? 많이는 안 나와서 그러니까 그게 이게 기준이 척도가 안 될 걸요. 이게 막 또 어려운 타구가 송성문한테 그렇게 많이 가지도 그런 건 않아가지고요. 아니어서. 그런가요? 사실 작년에도 보면은 빨리 날라오는 타구에 대해 대응하는 능력이나 3루 쪽 방면으로 오는 땅볼을 대쉬해서 잡는 공들은 굉장히 잘했거든요, 송성문 선수도. 네네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이제 저는 박병호 선수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예, 홈런왕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걱정할 네. 선수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 놔두면 알아서 잘하는 선수여서 슬로우 스타터인데 좀 빨리 시작이 돼버렸어요. 박병호 선수 알아서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일단 맘대로 해. 너는 4번이다. 그거는 확실하게 근데 짚고 수원에서도 가겠습니다. 대단했던 건 땡겨서 하나 치고 완전 빠지는 볼인데 밀어서 또 그것도 홈런 완전 치고. 밑에 건데. 뭐 밀어치고 땡겨치고 다 하더라고요. 박병호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타자 뭐 또 하실 얘기 이 아니요, 타자는 꼭 특별히 얘기해야 없습니다. 되겠다. 네, 이제 베스트 워스트 시간입니다. 네. 먹기가 먼저 할까요? 네. 역시 위닝도 깨졌겠다. 뭐 다른 고민 안 하고 이승호 선수 베스트 네. 드립니다. 그리고 워스트는 워스트. 한현희 선수 드립니다. 한현희 선수는 이승호 선수 보고 옛날에 자기가 어땠는지를 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물론 포지션은 좀 다른데 진짜 후배를 본받아라. 진짜 좋은 그럼요. 말입니다. 후배한테 본받을 수 있는 게 더 멋있잖아요. 돈 받는 것보다는 리마인딩. 네, 그런 거죠. 자, 그다음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저도 역시 베스트는 이승우. 이승호 첫 완봉했고 네. 그다음 워스트는 장영석입니다. 뭐 아까 다 얘기했죠. 네. 네. 2할 7푼까지 떨어졌으면은 이제 다시 그저 그런 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약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돌아갈까봐 그래. 근데 애잔하다. 좀 저는 사실 잘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 장영석 선수가 해줬던 그게 공백이 생겨버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 또 좀 그래. 다시 크지. 투수로 돌아와야지 뭐. 또 트랜스포머야? 아니 그냥 민성이가 있었으면 다행인데 민성이 없잖아. 김민성이 없으니까 네. 이제. 뭐 하재훈처럼 돌아올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너 자꾸 이상하게 연결만 하는 거 하지 마. 강진호도 투수하는데. 이씨. 수가 확 올라오네.
그 키움 히어로즈 큐팬들이 김민성을 보낸 걸 후회하고 후회하지 있죠. 않게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짝 후회할랑말랑해요. 자, 그다음 핑크. 제가 할까요? 네. 역시 베스트는 이승우입니다. 저도 더할 나위 없었죠. 그리고 워스트는 이루수들입니다. 이루수들. 받을만해요. 네, 이루수들. 맞아. 좀 많은 개선 사항이 필요한 수비수들이 야수들이에요. 이루는 특히 너무 큰 블랙홀이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천무영 천무영님. 저는 베스트는 이정우 선수고요. 타격감 많이 올라왔어요. 네. 3할 찍었대요. 이제 어쨌든 찍었죠. 이번 주 결과물로 네, 봤을 때 네, 이정우 네. 선수는 네, 잘했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게 모습 보여줬고 워스트는 박동원 선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이정우 선수랑 같이 이제 팀이잖아요.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이밍이라든지 볼 배합은 사실 딱히 이정한테 배울 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포구는 맞아 포구. 나한테 그리고 박동원 딱 하나만 안 했으면 좋겠는 거. 박박갓. 지금 너무 심해. 타격감도 많이 떨어졌고 타격감은 뭐 떨어지는 건 포수가 포지션 자체가 어쨌든 그리고 부담이 원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원래 쳐도 박동원의 타격은 공안 보고 휘두르는 타격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절대 안 맞아요. 아니 헤드도 돌아가는데 몸통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면은 뭐 뭘 보고 치는 건지 사실 모르겠네요. 그걸 안 보고 치잖아. 언제 스윙하는데 이러고 한번 있어. 언제 한번 우리 더블 포스제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죠. 저 사실 언제 시간 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고민인 게 그냥 차라리 한 주만이라도 네네. 한 주만이라도 한 명이 쭉- 이재영을 쭉 쓰고 이렇게 주별로 쓰고 뒤에 박봉을 백업을 좀 네.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전담 들어요. 포스제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투수별 전담 포수전 저도 지금 현재로는 비추해요. 살짝 지금 빗금이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얘기를 해도 우리가 모르는 건데 이거는 궁금한 거는 그 투수들이 직접 원한 건가 아니면 팀에서 하긴 배치를 한 건가. 이제 그게 예전에- 근데 그러기에는 스프링 캠프 땐 박동원이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그렇죠. 그때는 주효상이 전담 포수였지. 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포수는 언제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저희가 네, 직접으로 다른 한번, 히사시부리 말고 네. 다른 걸로 호외로 한번 해보시죠. 호외로 나중에 시간 네. 날 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리뷰는 본인은 안 하세요? 제가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이승우하고 정영석. 맞다. 이렇게 했잖아. 한참 얘기해놓고 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다시 프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